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겸입니다. 오늘은 이주를 다뤄볼까 합니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왔는데 이거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불법폭력 집회 시위를 진압하다가 경찰관들이 중사를 입고 입원 중이다. 그런데 지휘부에서는 이 사건을 덮으라고 한다. 이 불법폭력 집회 시위를 한 시민들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서울경찰청 단체 면접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보면 진압을 하다가 경찰관이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인데 이 사건을 덮으라고 한다. 결국에는 중상을 입힌 어떤 시민들, 시위대들을 수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 이런 얘기죠. 이런 어떤 지휘부의 어떤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 또는 지시에 대해서 따르는 게 맞느냐, 따르지 않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상급자의 지시의 종류에는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위협한 지시는 당연히 거부해야 되겠죠. 따르면 안 됩니다. 현재의 부당한 지시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그 이유를 소명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답니다. 있다 되어 있습니다. 소명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단순히 부당한 지시는 그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지시는 당연히 이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지시와 단순히 부당한 지시는 이행을 해야 되고 현재의 부당한 지시 이상은 거부할 수 있거나 거부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이 서울청의 질문, 이 지휘부의 지시, 사건을 덮으라는 지시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위협한 지시일까요? 현재의 부당한 지시일까요? 또는 단순히 부당한 지시일까요? 정당한 지시일까요? 판단이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예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3가지 예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1번 예시입니다. 지휘부의 지시는 정당한 것이므로 상명하복에 따라 지시를 이행한 후에 폭력을 행사한 시민들에게 경찰관에게 부상을 입은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라고 잘 달래주겠습니다. 또는 사과를 하도록 잘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정당한 지시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답을 한 학생이 있다고 전제를 해보고 두 번째 학생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칩시다. 지휘부의 지시는 명백히 위법하므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폭력 시위로 경찰이 중상을 입었다면 시위대들은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이를 덮으라는 지시는 범죄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위협한 지시이고 따라서 시위대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상급자의 지시를 명백히 위협한 거로 본 것이죠. 범죄자들의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이를 덮으라는 지시니까 범죄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지시와 같다는 거죠. 위협한 지시의 논거를 제시하면서 지시를 따르면 안 된다고 본 겁니다. 답변했습니다. 3번째 예시입니다. 불법폭력 집회 시위가 분명하고 경찰의 진압이 정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부상을 입힌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므로 공권력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행위를 묵인한다면 경찰의 위상이 더 낮아질 것이고 경찰을 더 우습게 알 것이기 때문에 엄격히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결론은 보면 상급자의 지시가 위협하다는 말은 안 했지만 위협하다고 보고 당연히 엄격히 법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답을 한 것이죠. 그 논거로는 부상을 입힌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므로 공권력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처벌이 된다. 묵인하면 경찰의 위상이 낮아진다. 또 경찰을 더 우습게 알 것이다. 결국에는 경찰의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경찰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처벌해야 된다고 논거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3번 답하고 2번 답, 명백히 위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맞다고 한 답하고 정당한 지시라고
본 답하고 어느 답이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답변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지휘권에 대놓고 도전한다, 거부한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명분을 달아서 또는 그럴듯한 명분을 달아서 지시를 거부하는 또는 이행하지 않는 답변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답변 방향에 가장 유사한 답변의 예시는 저는 3번이라고 봅니다. 보십시오. 불법폭력 집회 시기가 분명하다. 자, 일단 불법폭력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진압도 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법폭력 집회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좀 애매하다. 이럴 때는 경찰의 진압이 정당할 수도 있고 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이 될 수도 있죠. 위법한 어떤 진압에 대해서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집행이 정당하다는 전제하에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기 때문에 불법 집회 시기가 분명하다는 전제를 다른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저항하는 행위는 또는 부당한 집행행위는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죠.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니까 당연히 처벌하는 게 맞죠. 거기다 공권력을 확립해야 된다. 경찰의 위상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럴듯한 명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3번 답이 저는 가장 좋은 답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3번 답이 아니라면 2번 답도 중간 정도의 점수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휘의 지시는 명백히 위법하다 해서 이행은 안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히 위법한 걸 먼저 전제로 달았죠. 그래서 면전에서 상급자의 지휘가 또는 수뇌부의 지휘가 위법하다 제시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답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명백히 위법하다 하더라도 면전에서 대놓고 거부하지 말아야겠죠. 몇 시간 정도 또는 하루 이틀 정도 생각해 본 다음에 상급자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고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처리할 시간을 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조직 생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번 답은 틀린 답은 아니고 맞는 답은 좋습니다. 맞는 답은 맞습니다. 정확한 답인데 상급자의 지시를 면전에 대놓고 마치 위협한 것처럼 지적한 듯한 이양서주이기 때문에 3번 답보다는 조금 못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1번 답은 사실을 오인한 거죠. 위협한 지시를 정당한 것으로 오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답 1순위, 2번 답이 2순위가 되겠고 1번 답은 올바른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답은 해서는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 경찰관이 중사를 입었을 때 이걸 덮으라는 지시를 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위협한 지시, 정당한 지시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